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오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추가 고발하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횡령수법 등 고발장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과 코로나19 대응, 민생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20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오늘 4.15 총선에서 사실상 미래통합당 지지를 촉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권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관료와 폐단을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이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오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추가 고발하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가 고발장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만희 아웃! 이만희 아웃! 이만희 아웃! 이만희 아웃!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만희 총회장과 고위 간부 2명을 특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늑장 수사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부처와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대처를 하고 있어 다시 고발에 나선다고 추가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 규약과 신천지 새신자 교육규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총회 재산을 횡령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재산이 총회장 명의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교육 교재에는 개인 이름으로 한 것은 사유재산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파가 이제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등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 조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해자연대는 이와 함께 신천지의 이른바 12지파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구조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현금이 신천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헌금이 교회 명의가 아닌 고위 간부 개인 계좌로 송금이 이뤄지고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피해자연대의 주장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눈 감으면 업무상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이미 일부 지파에서는 고위 간부가 수십억 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자금이 이만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의 공범, 적어도 배임 수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앞서 피해자연대는 지난달 27일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를 역학조사를 방해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연대는 여러 차례 신천지에 속고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전체 명단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만희가 가르쳤던 육체 영생 교리를 믿었고 역사 완성이 코앞인데 학업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분위기에 따라 오랫동안 휴학을 하였고 제적까지 당했습니다. 끼니를 걸으며 하루를 버티며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신천지에 포섭해왔습니다. 이처럼 신천지에는 육체 영생 교리를 인생의 제1의 가치관으로 믿으며 생활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도 이만희 총회장과 결별한 뒤 최근 이 총회장의 신천지 내에서의 전횡과 횡포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지파에 사고가 났다. 지파장이나 뭐 어떤 담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막 욕을 하면서 너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그러면 다음날에 이제 돈 싸갖고 와요. 그러면 그 아무 일도 없었던 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금방 쫓아낼 듯이 뭐 욕하고 그러다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정점으로 그 아래 간부들과 12지파에서도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불탈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 연대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한 지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도 5,000명가량을 무급 동원해놓고 건설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 임금을 빼돌리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불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건축을 하겠다고 헌금을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네. 그 건축이 말이 안 되는 게 14만 4천이 다 들어가는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14만 4천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으려면 돈도 돈이지만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네네. 잠실 우리 그 제일 크다고 하는 종합경기장도 그렇게 못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고 건축 헌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사기라는 거죠. 오늘 공개된 추가 고발장은 현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 제출됩니다.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적시됐다고 고발인 측이 주장한 가운데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고심 중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놓고 야권에서 나댈 일이 아니다는 등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 법무부가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며 월권 논란 해명에 나섰습니다. 추 장관의 월권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한 지시였고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선 추 장관이 검찰총장이냐, 장관이 나댈 일이 아니다, 전례가 있는 일이냐, 오만의 여왕이다는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이례적인 압수수색 지시가 아니라 만반의 대비를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일반적인 지시였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금융권 전관 예후 비리 의혹에 대해 일선청 특수부를 전담 수사반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거나 2012년에도 공명선거 정착 특별 지시를 하면서 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해 신속 검거를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허위 조작 정보 제작 유포 사범에 대한 중대사안은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 지시나 상습 음주운전 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지시 등을 그동안 내려왔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 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이 보수진영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른바 옥중서신을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와 법률지원단 신장식 변호사,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정의당 고발장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차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차필로 쓴 옥중서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보수 야권의 단합과 연대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여기서 기존의 거대 야당이란 누가 보더라도 현 미래통합당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자들이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선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 관료와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이 폐지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를 추진해왔습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원의 윤리감사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명의 결격 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 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의미가 크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이슈플러스에서는 2020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법무부 올해 주요 업무계획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법무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은 원래 지난달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되면서 청와대 서면보고로 가름을 했습니다. 이제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일단 검찰개혁,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민생 안전, 인권 존중입니다. 네, 지금은 좀 논의가 잠잠하긴 한데 검찰개혁부터 좀 볼까요?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일단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해방 이후 처음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졌다. 지난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법령이 재개정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할 적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에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제 법무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만들었는데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준비단 자문위원으로 참가시킬 것이라는 게 법무부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단에는 검사 2명도 이제 파견이 됩니다. 이들은 공수처 직제 편성과 대외기관 협력 등 이제 그런 조직 업무와 더불어서 공수처 수사나 공소제기 관련 규정을 이제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주요 하위 법령과 또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는 작업에 착수를 하고요. 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아무래도 법무부가 이제 출입국 주무부서다 보니까 이제 더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좀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감염 유입 차단을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의 특별입국 절차 운영에 적극 협조했으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 총영사관 발급 사증 소지자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법무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처 실시로 중국인 입국자가 1월 중순에 이제 15,308명과 비교했을 때 네. 지금 3월 현재로서는 이제 379명으로 약 98%가 네.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나 또 보건용품 매점 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면서 네. 코로나 관련 범죄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사할 것임을 엄포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민생 안전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일단 뭐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네. 다양한 제도 마련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을 해서 이제 세입자가 적어도 4년 이상 네. 이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울러 상가 임차인의 우선 입주 요구권과 퇴거 보상 청구권도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서민 금융 취약계층들은 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실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산 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도 높이고 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악덕 추심 행위도 이제 근절을 시키겠다라는 네. 구상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추미애 장관은 취임 때 뭐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검찰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최우선 과제로 이제 꼽은 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권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왔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철이 됐던 이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시행 등을 인권 친화적 수사규범 정착 노력으로 이제 내세운 게 그것인데요. 네. 이를 위해 이제 지난해 12월 제정되고 시행됐던 인권보호 수사 규칙으로 이제 별건 수사 금지와 네. 또 장시간 심야 조사가 이제 제한되었었는데 이에 더해서 뭐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고 네. 각급 검찰청의 위법 행위는 인권 감독관이 이제 해당 청 기관장과 장관 및 검찰총장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좀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다른 말들이 더 나온 게 있나요? 네, 이 밖에도 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네.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또 불특정 다수 서민 대상 범죄 피해 회복 방안 마련, 뭐 이런 이민 통합기금 네. 제도 추진 등도 이제 올해 좀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네, 뭐 발표한 대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